이슈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요즘 주식 매매하기가 괜찮은 주식 매매가 쉽지가 않습니다. 혹 괜찮은 주식을 찾았다 하더라도 이미 올라가 버린 그런 상황들이 또 많아지고요. 코스피가 2000선 근접하면서 상당히 투자 심리도 변화무쌍하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투자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지금 시장 상황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슈 인사이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 지수를 이기는 섹터별 모멘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강준구 전문가 그리고 허준식 해설위원, 이혜진 기자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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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먼저 이혜진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혜진 기자, 먼저 현재 어떤 흐름에서 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최근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는 건 업종보다는 개별 이슈 모멘텀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국내 증시 현재 이 업종보다는 개별 이슈가 이끌고 있다는 점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삼성그룹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삼성그룹주가 전체 지수의 상승을 이끄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사실 보시면 이 삼성그룹주가 국내 증시에서의 그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고요. 자,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좀 보시면 이 삼성그룹주 쪽의 흐름을 좀 보실 텐데, 자, 코덱스 삼성그룹주 ETF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그동안 삼성그룹주가 좀 지속적 강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5월 이후에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흐름이 관찰되고 있고요. 실제로 보시면 그룹주 시총이 엿새 만에 25조 원가량 증가할 정도로 상당히 좀 강세를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삼성그룹주 이외의 다른 업종 흐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양호했던 업종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음식료와 운수창고 쪽 흐름이 보이는데요. 이 음식료 운수창고 보시면 주로 원화 강세 수혜 업종입니다. 자, 이 같은 원화 강세 이 테마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 증권업종도 좀 비교적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지수 반등이 곧바로 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온다는 점에서 증권업종도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섹터별의 흐름들을 좀 더 살펴봤는데 이 섹터에는 어떻게 보면은 테마 쪽도 함께 묶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좀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삼성그룹주의 강세가 아닌가 싶은데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강 전문가님, 예, 지금 현재 어떤 섹터별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이는 섹터 혹은 테마들 중에서 강세를 보이는 이런 부분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네, 일단 뭐 지배구조 관련해서 삼성그룹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는 역시 어닝 시즌이 지금 마무리되면서 그러니까 어닝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좀 희비가 엇갈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1분기 실적 동향을 좀 보시면은요, 아무래도 어닝이 좋았던 주식들이 최근에 괜찮습니다. 이제 좀 보시면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한 회사들을 보면은 서프라이즈 실적을 낸 업종이 역시 증권이나 건설, 뭐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인데요. 또 역시 그런 주식들이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고요. 아무래도 어닝 쇼크한 실적을 많이 발표했던 뭐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조선 뭐 이런 쪽 업종들은 아무래도 최근에 조금 주가가 좀 하락으로 좀 밀리는 경향을 보였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업종은 역시 IT나 보험, 증권, 뭐 건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쪽 업종들, 그리고 좀 악화됐던 거, 상당히 좀 안 좋았던 업종은 역시 조선, 뭐 운송이라든지 무슨 에너지 관련주 이런 것들이 주가 되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조금 악세를 보인 거는 아무래도 코스피 대비 실적 하향 비율이 코스닥이 상당히 22.5%로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하향 조정이 높았죠. 22%고 코스피는 5%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닥의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오니까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모멘텀으로 좀 올랐는데 아무래도 막상 실적을 까보니까는 뭐 별로 안 좋으니까 뭐 이렇게 하향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또 뭐냐면은 그 건설업종입니다. 건설업종이 지난 분기, 지지난 분기에도 그 실적이 엄청나게 어닝 그 쇼크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쇼크로 나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또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난 분기에 그 건설사들이 그 상당히 그 실적을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때를 벗겼다. 완전히 좀 뭐 다 확실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예? 빅비스라고 해서 지금 다 빅비스. 모두 그렇죠. 뭐 제 개인적으로 때를 뺏겼다 그러거든요. 완전히 때를 뺏겨놨기 때문에 좀 올해 이번 분기에 와서는 상당히 또 그러면서 작년 연말 뭐 주가 많이 빠지면서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조금만 좋아져도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배경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최근에 그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에 완전히 그 실적을 상당히 많이 때를 뺏겼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행보가 물론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지만은 그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봅니다. 그래서 물론 주가는 좀 많이 빠졌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실적 쇼크가 나왔을 때는 지금 당장은 좋지 않지만 요 시즌이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다음 분기에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좋아지느냐 이제 그런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뭐 코스닥 쪽은 뭐 계속적으로 실적이 좀 하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그 대형주군에서 조금 돌아갈 수 있는 종목군들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혼란스럽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정직하게 움직였던 시장의 흐름이 아닌가 싶은데 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런 부분에 좀 동의하실 것 같고요. 예. 일단 그 뭐 섹터들의 그러니까 시장 대비로 좋았던 섹터들 공통점 특징을 이제 잡아봤는데요. 좀 연간으로 봤어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코스닥이 좀 많이 밀렸던 게 맞는데 연간으로 조금 이제 분석해 봤는데요. 그 코스피는 이제 약 보합이고요. 코스닥은 한 9%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스닥이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이고요. 또 더 좋은 쪽은 이제 거래소 소형주인데 차트 보시면 이제 19% 급등이죠. 사상 최고가이고. 딱 보면 연간으로도 이제 올 5월 현재까지는 소형주 장세다. 이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로 강한 섹터는 소형주다. 공통점이 소형주인 것이고 특징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내수 강화하겠다는 정책 모멘텀이 강했다. 중국의 경기 둔화 또 여러 가지로 유로존과 미국은 통화 완화 또는 긴축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사실은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대형주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정책 기조였기 때문에 내수 컨셉으로 소형주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종목별로 보면 일단 실적과 리모델링 테마로는 리바트 같은 경우가 현대 리바트가 이제 연간으로 128%가 급등이 나왔고요. 한샘이 79, 벽산이 59%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어랑 문화 쪽에서는 키이스트가 192%, 사마네트웍스가 200%가 올랐고요. 썬데이랑 아프리카가 200%씩 급등세였었습니다. 딱 정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IT 환경이 온다. 요 컨셉으로는 기가레인이 한 156%, 효성 ITX가 올해 1등입니다. 247% 급등이 나왔고요. 또 뭐 전자인증 테마로는 한국전자인증 75, 3D 프린터 TPC가 53% 이렇게 올랐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모멘텀 또 뭐 기후변화 모멘텀 가지고는 리엄쿠첸이 72%, 유닉스가 한 102% 올랐고요. 이벤트성 재료로는 사실 좀 큰 종목도 또 같이 들어와 있는데 워낙에 이제 헤지펀드의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이제 뭐 삼성물산 우선주 63% 올랐고요. 하이스코가 61%, 한진칼이 한 47% 올랐는데 정리해 보면 몇 종목 빼고는 다 소형주 컨셉으로 해서 한 3천억, 5천억대 주가 수준으로는 10,000원, 20,000원으로 뭐 단기 매매 틱뛰기도 가능한 그런 쪽들로 해서 상당히 좋았던 시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보면은 지금 상대적으로 단연코 지금 소형주 장세가 이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주춤하면서 오히려 많이 올랐던 소형주들의 하락폭이 좀 두드러져 보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따른 종목들을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상당히 좀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이런 테마들이 올랐고 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지표들이 좀 나왔군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항상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미국 쪽에서 어떤 기업이 오르면 우리는 어떤 기업들이 오르더라 하던 선행적 지표들을 보면서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선행적 지표들이 지금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좀 어느 쪽을 좀 모르십니까?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최근까지 장은 소형주의 장세였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실적을 보니까 코스닥 실적이 별 볼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실적이 별 볼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 시점에서는 조금 비싸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제일 화두화되는 게 원화 강세인데 이러한 원화 강세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불리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대형주들은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중소형주는 조금 그런 면에서 좀 오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수급인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대형주가 수급이 매수가 상당히 강합니다. 물론 그게 이제 삼성그룹주에 뭐 약간 편중되는 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기관의 매도, 그러니까 기관은 이제 전반적으로 펀드 환매되면서 전파적으로 파는데 그 와중에 외국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또 주식을 사주거든요. 그러면서 지수가 견인되는 거고 그러면서 코스닥이나 이런 쪽은 실적이 안 좋으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장이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승폭이 상당히 지금 대형주들이 작았습니다. 중소형주가 상승.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부터는 조금 뭐 대형주 쪽에 조금 포커스가 좀 맞춰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는 게 하나가 그 코스피 이익 수정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생각보다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이게 수정을 하는 비율인데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2014년 초 이렇게 되면서 비율이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이 되긴 되는데 아주 나쁜 쪽으로 수정이 되는데 이 비율이 거의 뭐 2008년도랑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실적 전망 자체가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대형주 쪽에서. 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올라갈 룸이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향후 영업이익률이 증가율이 3, 4분기에 좀 가능한 업종분들을 좀 뽑아왔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이제 그 종목들 빼고 대형주급만 우리가 좀 분홍색으로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철강이나 자동차, 하드웨어 이런 쪽이 향후에 영업 이 3, 4분기에 2, 3분기에 넘어갔고 영업 증가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또 수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이렇게 좀 눈여겨 좀 봐야 되겠고 분홍색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런 거고 거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색깔로 한 거는 이제 종목들 미디어나 무슨 필수 소비재, 화장품 유도들이 이제 뭡니까 그 이익이 좀 많이 좋아질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고 있냐면 일단은 지금 낮아질 대로 낮아져갖고 그리고 많이 빠진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지금 당장 조선업종이 올라가진 않겠지만 지금 완전히 실적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게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조금씩 지나가면서 확인이 된다면 우리가 건설주 예에서 봤듯이 바닥을 치고 어느 정도 막상 실적이 좋아진다. 지금 건설주가 지금 이번 분기에 들어와서 실적이 좋아진다 그랬는데 주가는 벌써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업종군들에서 우리가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 대형주 쪽에서 조금 더 보는 게 어떠느냐라는 쪽이 더 말씀을 강하게 하셨는데요. 자, 해설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예, 같은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네, 그 선행적 지표들 아까 이제 중소형주가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 러셀이촌을 좀 많이 봤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렇죠. 연동된 흐름을 보였었으니까 근데 그쪽도 많이 안 좋았었죠. 최근에는. 근데 이제 우리도 사실은 이제 소형주가 장을 뭐 주도한다고 좀 그렇고요. 수익률 면에서는 주도하는 게 맞는데 전체 시총을 들어올 정도의 볼륨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편인데요. 중소형주가 좋다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대형주 움직일 만큼 증시로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인데 펀드 플로우는 사실 이제 시장 후행하는 거라서 선행 지표로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조금 유의미하게 좀 확인은 가능한 것 같아요. 조금 따라가면서라도 확인은 가능하겠는데요. 최근 1년 동안에 여기 이제 표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위에 칸에 있는 박스 안에 표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노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그 강조 표시해놓은 부분들 보시면 1년 동안의 월별 3호 유출입 동향을 보시면 올 들어서 자금 유입이 가장 많았었어요. 4월에는 좀 주춤해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월 단위로 이쪽 자금 유출입을 좀 확인해 본다 그러면 4월 때 조금 꺾였으니까요. 그쪽 심리가 조금은 중소형, 그러니까 코스닥 포함한 중소형 컨셉으로는 조금 자금
주식 동향을 봐서는 이제 이 정도 부근에서는 좀 팔겠다라는 심리가 후행적으로나마 좀 확인됐던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면 오히려 좀 안 들어오는 후행적이긴 합니다만 좀 그런 쪽에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행적 지표들을 따지자면 G2 경계에서 일단 확인이 가능하겠는데 워낙에 이제 그 G2는 우리 상장사에서는 종목 롯데케미칼이나 네이버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미국, 네, 그렇죠. 롯데케미칼은 롯데는 뭐 중국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이버는 워낙에 좋았고요. 작년부터 이제 분할 이슈로 좋았었고 올해도 연간으로 한 7% 올라서 시장 대비로는 선전하고 있죠. 초과 수익률이 대형주가 7%가 나왔다는 거는 상당한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케미칼은 30% 급락이기 때문에 완전 그 주가가 이미 다 망가져서 깨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대로 최근에 그 종목 동향들에 대한 선행성을 좀 띠고 있지 않을까 종목별로는 같은 시장 내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 컨셉도 아마 계속 이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이버 관련된 쪽을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사모펀드 쪽을 보셨다는 것도 상당히 독특한데 이게 요즘에는 여기가 좀 대세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증권가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이혜진 기자, 이 증권가에서 전망하는 시장의 흐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증권가 쪽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좀 많은 편인데요. 일단 코스피 2000선 안착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신뢰감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상승 추세 지속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주를 이루고 있는 편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증권사별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일단 지금은 일시적인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계속 거듭된 이야기입니다만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감이 위험 자산으로의 그 자금 유입이 이제 지속되는 것으로 연결되고 이로 인해서 신흥국 증시의 상승 순환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관심 업종으로는 역시 외국인 수급을 감안해서 IT 하드웨어라든지 은행 쪽에 좀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자, 그리고 동양증권 의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양증권에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들 많이 내놓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과거와 달리 증시 여건이 긍정적이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추가 상승과 2000선 안착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관심 업종으로는 지속적으로 이제 추천을 하고 있는데 증권과 화학 그리고 IT 업종 계속해서 추천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자, 그리고 좀 다른 시각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좀 다른 의견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장 체력이 약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분위기고요. 사실 이제 현재 시점에서 보시자면 코스피가 경기와 또 유동성 측면에서의 그 움직임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매크로 변수가 아닌 마이크로 변수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까지 함께 좀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가는 쪽은 있는데 여기서 소수 의견도 항상 좀 진지하게 봐야 되는 것도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와 해설위원의 좀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결론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할 것으로 보이는 물론 실적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섹터도 좋고 종목도 좋습니다. 어느 쪽을 좀 많이 보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적보다도 네. 최근에 모멘텀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역시 삼성그룹 지주 관련,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것들이 강하죠. 아무래도 네. 대형주군이고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진짜 제가 보기에는 장난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좀 약간 급박하게 흐르는 면이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테마는 1년 이상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종목 하나를 좀 선택을 해본다면 네. 저는 삼성생명이라고 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삼성그룹 지배 관련 구 중에서도 제일 핵심되는 회사는 역시 삼성생명이다 이렇게 네. 보는데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삼성생명의 대주주가 역시 이건희 회장이 20% 갖고 있고요. 제일 지분이 많은 주식이 삼성생명이고요. 또 에버랜드에서 19%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삼성그룹에서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에서 제일 중요한 회사가 역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삼성생명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아주 에버랜드, 이건희 그리고 삼성전자 이 중심에 있는 게 삼성생명이다. 그렇다면은 그리고 만약에 네. 이건희 회장 주식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아들한테 가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핵심이다 이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결국 얘기한다 그러면 삼성생명 주식을 어느 정도만 갖고 있다면 한 10조를 들여서 갖고 있다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삼성생명 좀 모멘텀이 강한 주식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허 의원님은 좀 더 짧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핵심을 예. 좀 알려주시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네이버 포함해서요, 삼성전자, 이제 SK텔레콤 이쪽이 지수 대비로 상대적으로 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 쪽 시총을 보더라도 애플이나 구글은 주식 분할 후에 시총이 한 700조가 넘어가는데 애플, 구글이 엑소모빌을 제쳐놓은 상황이고 해서 그 전체 시장이 모든 것을 대변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요. 시총이 커지고 있는 산업군 이쪽이 성장성이나 뭐 이익들 또 거래 뭉치다 이런 걸 보면 관심은 그쪽으로 쏠려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전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쪽에 나라 시총이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그쪽이 뭐 계속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빅데이터랑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모멘텀 당분간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로 시장이 좀 정리되는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강준구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 이혜진 기자가 함께한 이슈 인사이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